기아레이 EV 모델입니다.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차량이라서 예전부터 EV 모델이 좀 빨리 나왔으면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외관에서의 큰 차이점은 없고요. 그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충전구, 그리고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외관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충전구가 그릴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글쎄요, 위치가 그렇게 충전하기 편한 건 아닌데 차량의 이미지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귀엽거든요. 커버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도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두 개 다 사용을 할 때, 그리고 하나만 사용을 할 때 각각 이렇게 캡을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LED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완속으로 충전을 걸어봤고요. 100% 충전을 시켜봤거든요. 현재 100% 충전이 다 됐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242km까지 나오네요. 실내등은 LED가 아닌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또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 어두울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간에 하나 있고 앞쪽에도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는 밝은 편에 속합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인데요. 강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좋은 편이고요.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상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이고, 특히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을 할 때 광원의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 자체가 밝기 때문에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분리해 놨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도 잔상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린 것 없고요. 외부에서 보면 역시 광원의 폭보다는 프로젝션 타입 렌즈의 특성상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 그리고 멀리 나갔을 때의 초점이 또렷한 장점이 있죠. 테일라이트는 LED고요.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35.2kW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출력은 64.3kW에 147Nm인데요. 마력이랑 토크로 환산해보면 약 86마력에 토크는 15.0kgm/S입니다. 133.5A에 265V고요. 전비는 kWh당 5.1km, 도심에서는 6km, 고속도로에서는 4.4km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kWh당 205km, 도심에서는 233, 고속도로에서는 171입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이기 때문에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차량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나름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으로 디자인이 된 알루미늄 휠인데요. 차량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듯 싶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175, 60, 14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없고 도어로 그냥 깔끔하게 밑까지 떨어뜨려 놨는데 디자인 측면에서 보다 더 깔끔하고 일체감도, 차량 전체적인 바디라인의 일체감도 좋은 편이고요. 바깥쪽에 거울을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 쪽에 고정을 해서 여기 조그맣게 창이 있거든요. 내부에서 봤을 때의 개방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보다 뒤쪽에서 보면 확실히 좀 키가 커 보이는데요. 그래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테일라이트를 근사하게 디자인하고 나니까 불안한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마치 로봇의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테일라이트가 깔끔해지면서 조금 더 잘생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 모델에는 전동 테일게이트가 있었으면 조금 좋겠는데 아쉽기는 하고요. 번호판 아래쪽에 살짝 누르면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데 이 테일게이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여기 홈 같은 게 파여 있어서 좋고요. 2열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뒤쪽에 공간이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LED 조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벌브로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요 정도 공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쪽으로 접고 나면 공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접어볼게요. 이렇게 뒤쪽에서
차가 작기 때문에 뒤에서 이 레버 들어 올려서 그냥 접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접어질 때나 펼쳐질 때 이렇게 슬로프가 되는 부분이나 이 꺾이는 부분, 파이는 부분들이 없도록 매끈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이 공간이 파여 있는데요. 여기에도 스티로폼 같은 걸로 잘 짜놔서 타월이나 자동차 관리 용품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삼각대, 비상 삼각대하고 펑크 수리 킷을 이 안쪽에 위치시킬 수가 있고요. 패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도톰하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스피커가 이쪽에 있네요. 공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정말 넓습니다. 손잡이 넣고 잡아당기면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쪽에 그렇게 각도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죠. 스마트키는 최근 기아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원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 푸시타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여닫았을 때의 이렇게 텅 빈 소리는 아닙니다. 차량 크기를 생각해보면 적절한 듯 싶고요. 그레이 원톤이나 블랙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트 닿는 면을 조금 밝게, 넓은 면적을 조금 밝게 처리를 해줬는데 그 덕분에 넓은 실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더욱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합니다. 매폭의 크기나 위치 적절하고 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각도만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는 슬라이딩하고 높낮이 조절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은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제 체형에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쿠션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페달은 일반형이고 약간 작은 듯 싶죠. 풋레스트는 커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도 가능하고 이런 데도 조금조금하게 수납 공간을 배려를 해줬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가운데가 약간 원형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스포티하고 예뻐 보이고요. 전원 스위치는 컬럼 타입 기어 변속 레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EV9에서 봤던 그 구성입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되고 클러스터도 풀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좀 세련된 맛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소리도 들려드려 보고요. 메뉴 구성은 워낙에 기아자동차가 잘 해주고 익숙한 구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기어 변속 레버가 EV9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요거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R, 그 다음에 N, P는 측면에서 여기 버튼 살짝 눌러주면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박스카를 보면 이 앞부분이 굉장히 넓죠. 이 부분의 공간감이 되게 좋고 상단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크게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약간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은 차량 등급 감안해보면 나쁘진 않고요. EV 버튼이 있어서 눌러보면 주행 가능 거리, 참고로 지금 82%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데 204 그리고 에어컨을 끄면 206km까지 주행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는 해상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해상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내비게이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편리하게 잘 돼 있고 꼼꼼하게 메뉴 구성 잘 돼 있어서 사용이 편리한 편이고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조장치는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가 토글 타입 스위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기 좋고 운전석 전용으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오토홀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군요. 이 두 개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이런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좀 과한가요?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2단으로 조절됩니다. 운전석만 통풍이 가능하고 조석은 열선만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USB는 A 타입으로 단자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암레스트는 별도로 위치하지 않고 바로 여기 수납 공간이 들어오고요. 대신에
팔이 이렇게 암레스트가 측면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 터널의 암레스트를 그대로 위치시키지 않고 시트 옆면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각도가 딸깍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상단에도 오픈 타입으로 넓적하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툭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공간 자체는 깊이감도 있고 좋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개방감이 좋죠. 여기 조그마한 창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오버헤드 콘솔도 되게 넉넉하게 잘 돼 있고 그물망 같은 것도 꼼꼼합니다. 선바이저는 넓적하고 되게 크고요.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이 진짜 커요. 거울이 진짜 크고 조명도 LED는 아니지만은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은 제거 안 했네요. 그리고 실내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있고 거울은 주변부 테두리가 조금 두툼하죠. 그래도 차량의 등급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어 커넥트, SS 콜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 삽입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삽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도어 개폐 각이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 워낙에 높이가 있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이만큼 정도 남습니다. 내포켓이 오히려 앞쪽보다 더 잘 돼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가장 앞으로 잡아당기고 등받이도 좀 세워봤고요. 운전석 뒤쪽은 가장 뒤로 밀고 슬라이딩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각도 차이는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할 수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것들도 되게 꼼꼼합니다. 열선 스위치는 좌측 우측 각각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마련을 해 뒀고요. 여기에서 보면 정말 공간이 SUV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이뻐서 실내는 분위기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운전석 뒤쪽은 도어가 슬라이딩 되는데요. 여기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글쎄요, 이 안전 측면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차량이 전복되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둥이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쇠를 갖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와, 어떻게 이만한 차에서 이런 공간을 뽑아낼 수 있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도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백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비닐봉지 같은 거 걸어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V 차량이 나오고 나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도 조금의 약간 무게감, 안정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전기 모터랑 배터리로 구동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좀 아래 이렇게 당겨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진의 잔진동 같은 것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기 모터의 매끈한 구동이 글쎄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꽤나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주행 같은 거 해보면 아무래도 차고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뒤뚱뒤뚱하는 그런 특유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밑에서 뭔가 조금 더 당겨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5.1km, 도심에서는 6km, 고속도로에서는 4.4km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도심 주행에서는 6에서 6.5 정도, 5km 후반대는 가볍게 넘어섰고요. 6km 초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복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총 일주일 정도 이 차량을 시승을 했는데요. 평균 전비는 5.8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충전은 2번 해봤는데 둘 다 230km는 가볍게 넘어섰고 한 번은 255km, 또 한 번은 244km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조금 후하게 나온 것 같고요. 전비 부분은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4계절을 지나보고 평균을 내봐야 정확한 실제 연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심리적인 마진, 소형 EV 차량들에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앞에가 3자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습니다. 풀린 자연흡기 엔진은 밟아도 안 나갔거든요.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레이 EV에서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터보 차량 토크가 마력은 100마력 좀 넘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토크가 14, 15? 요 정도 언저리로 기억을 하는데 2차 토크 환산해 보면은 15 정도 아마 나올 거거든요. 마력은 100마력이 조금 안 나오지만, 그래서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의 답답함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약간의 그 레이 터보 탔을 때 그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이 레이 EV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이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나름 괜찮거든요. 는 맥퍼슨 스트러, 뒤쪽에는 토션빔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아무래도 뒤쪽이 토션빔이고 경차다 보니까 이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앞좌석은 괜찮습니다. 앞좌석은 괜찮은데 뒤에 앉았을 때 살짝 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솔린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좀 눌러주는 느낌, 잡아당겨주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아무튼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내연기관 모델에 비교를 했을 때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세게 넘어보면 앞쪽은 그런대로 잘 견뎌줍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튀는 듯한 느낌, 제가 승차감에서도 조금 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은 뒤쪽에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트,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좋고 시트 자체의 쿠션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뒤에 앉았을 때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해서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시동은 패들 시프트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총 0레벨에서 1, 2, 3에서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페달,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원페달 드라이빙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운전이 익숙해지시면 250km,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50km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브레이크의 어떤 그 부담 같은 것들도 덜 하게 해줘서 내구성 측면에서 또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레이크 계통에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차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 이 승차감에서 조금 개선됐다, 이런 느낌들은 도심에서는 EV 차량이다 보니까 조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높여보면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가 이게 쭉쭉쭉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하고,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높게 가져가 보더라도 나름 또 잘 버텨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 EV는 진작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행 능력이,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 줄 알았는데 어댑티브 기능은 없고요. 대신에 이 차선 유지 보조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보다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줬으면은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토 홀드가 적용이 돼 있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또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그 기능까지 구현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쉽긴 하고요. 이 레이에서는 제가 바라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EV 차량이 나왔으니까 뭐 기왕지사 EV 차량이 나온 거, 그런 조금 오버스펙 같은 편의 안전 장비도 한 번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전처럼 이 터널 구간 통과를 해도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이 심한 편은 아니고요. 차량의 이 컨셉, A필러가 앞쪽이 굉장히 많이 윈드실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소음하고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나름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경차치고는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씩 아쉬웠던, 내연기관에서 조금씩 아쉬웠던 그 특유의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EV 차량이다 보니까 구동 계통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크지 않고요. 그래도 또 사람이 간사해서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보면 그래도 이 조향 보조 같은 것만 해줘도 조금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100한 2-30km까지는 스트레스 없이 쭉쭉 치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구간 뭐 한 60, 70 정도에서 시속 한 100한 2, 30 정도 요 구간까지의 스트레스가 없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 편안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안정감도 이제 조금 더 셋업이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보타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이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아니면 과격하게 핸들링을 해봤을 때 약간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예전에 느껴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레이 EV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거슬리는 건 없습니다.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내연기관보다는 뭐 회생제동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동 계통에서 조금 더 든든하다라는 맛이 있는데, 이 자세가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막 흐트러져서 뭐 컨트롤이 안 될 정도 불안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경차의 어떤 이 차급의 특성, 한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중형 세단이나 뭐 준중형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량 이 등급이나 컨셉의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내비게이션은 뭐 사용하기 편리하고 티팩 기능이라든가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좋지만, 클러스터 안쪽에 소소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시선을 이쪽으로 뺏기지 않고 그냥 앞만 보다가 살짝만 내려도 이 안에서 개략적인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차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보다 레이가 울림통이 좋고 차량 등급에 비해서 방음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웅장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고음하고 중음대는 생각보다 해상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량이 내연기관에서 EV로 바뀌고 나서 전기 모터랑 배터리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너링이나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차는 경차고요. 차고가 높고 차폭이 좁기 때문에 특히 코너링에서 너무 속도를 높이시는 거는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륜구동 차량 특유의 스티어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전자장비의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 분들이 운행하는 웬만한 조건에서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외관에서 봤을 때 약간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떼똑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세율이 4%대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 차 이 밴 같은 걸로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분들이나 조금 작게 배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효자인 차량일 것 같아요. 공간 좋죠. 또 세금 적게 내고 차량 구입할 때도 가격 부담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더 전기 충전 비용이 오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배달용이라든가 뭐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적한 도로로 이렇게 달려보면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티어링의 반응 같은 것들이 확실히 세련되고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괜찮거든요. 핸들링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네, 이상 기아 레이 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